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유연구소장 김명국입니다. 오늘은 이 폭력성의 위험한 실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결코 그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폭력을 계속 쓰게 되고 나중에는 이 폭력이 점점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이 폭력을 쓰는 사람이 이 피해자를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이 폭력은 매우 심각한 거다. 근데 우리는 이 폭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실수해서 그런 것 같은, 이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서 욱해서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술을 먹어서 술김에 폭력성을 쓰는 것 같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법 없이도 착한 사람인데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순간 이성을 잃어서 이런 폭력성을 쓴 것 같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봐 두 번 다시 내가 당신을 내가 때리고 뺨을 때리는 거 정말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끊을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또 아니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누구시 내가 진짜로 목숨 걸고 두 번 다시는 당신에게 폭력을 쓰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당신을 때리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사람도 아니야.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게. 내 목숨을 갖다 바쳐서라도 내가 당신에게 맹세라도 할게. 이런 식으로 폭력을 쓴 가해자는 이 피해자가 울거나 화내거나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남편이고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그래도 충분히 평상시에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쉽게 그것을 넘어가준다.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이렇게 폭력 쓰는 거 나는 용서 못해. 용납하지 못해.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헤어져. 이혼해. 당신과는 이제 만나지 않을 거야. 내가 딱 한 번 봐줄게. 라고 이렇게 하면 마치 그 이후로부터는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나 한번 폭력성을 쓰고 빌고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폭력성은 더 큰 폭력, 더 큰 범죄로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많다. 우리가 신문이나 TV에서 볼 때 각종 살인사고, 범죄,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때렸을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부부지간에,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방금처럼 아주 작은 폭력이 계속 자행되어 오다가 결국은 거대한 폭력이 되어서 큰 범죄까지도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찌됐든 이 말로써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수단은 말인데 이 말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성을 잃으면서 이 폭력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먹으로서 이 사람을 길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결코 이제는 이성적으로 길들이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소통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이 주먹으로 이 사람을 찍어 누르겠다라는 어떤 결심, 그의 행동을 바로 폭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인 마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마음이 어느 순간 끌고 끌다가 이렇게 행위로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로 폭력을 쓰지 않는다. 단순한 실수는 정말로 1% 정도고 거의 대부분의 99%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충분한 그 의도를 가졌는데 순간 화가 나면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폭력이라는 것으로 자행을 해온 것이다. 그래서 쉽사리 이 사람이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심리적으로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대화 수단은 폭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으면 충분히 좋은 말로도 하고 타협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해버리거나 미련을 두지 않거나 이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결국은 폭력으로 결국은 이 수단을 썼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쓰는 게 폭력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참다가 아니야 내가 폭력 쓰면 안 돼 참다가도 나중에 깨달은 게 없으니까
결국은 폭력으로 또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참다가 폭력을 쓰고 또 참다가 폭력을 쓰고 가면서 결국 이 폭력은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나 어떤 누군가가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나에게 심각한 폭력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을 절대 넘어가지 마라. 절대 이 사람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주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섣불리 쉽게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의 폭력성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내가 용서해주고 봐주면 뭐든지 한 번이 쉽지 두 번, 세 번은 너무너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또 폭력을 쓰고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하면 나도 모르게 한 번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용서해 줄 거야 이제 세 번째 용서해 줄 거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인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폭력에 학습이 돼버리니까 매일 두드려 맞고 뺨을 맞고 욕을 먹고 당하는 게 마치 학습된 무기력, 그냥 당연한 것처럼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폭력 속에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고 비참하게 당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는다는 거죠. 가정폭력, 아버지가 때려도 남편이 때려도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1년, 10년, 20년 그 폭력 속에서 계속 살게 되는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다. 즉 저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맞는 것을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폭력성에 의한 노예가 된다. 폭력을 쓴 사람은 자기가 빌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아무리 사정하고 해도 용서를 해주는 순간 이 사람의 폭력은 점점 커질 뿐이고 당하는 나는 계속 폭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나는 폭력의 노예가 됩니다. 이 폭력 쓴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인간을 잔인하게 어떤 짓밟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과 같은 아주 잔인한 폭력성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뭐 교수고 판사고 변호사고 선생님이고 뭐 대기업에 다니고 뭐 회장이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폭력을 쓴 사람, 이 사람의 지식이나 이 사람 명예나 학벌하고 상관없이 이 동물적인 어떤 잔인한 이기적인 파괴력을 지닌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의 그 심성을 지닌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계속 씀으로써 이 어떤 약자들, 이 피해자들을 노예화시키고 길들이게 되면서 마치 내가 이 사람을 벌레처럼 다룰 수 있는 존재처럼 만들게 된다. 그래서 혹시나 이 폭력을 당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하면 안 된다. 그 한 번을 위해서 계속 폭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폭력을 한번 경험하는 순간 학교에서 당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고 경찰한테 신고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당장 말해야 돼요. 절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폭력을 당하면 참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말해서라도 그 친구를 정학을 시키거나 벌을 받게 하거나 충분한 마땅한 벌을 주고 해야지 이 친구의 어떤 폭력성이 멈춰진다. 가정에서도 아무리 이건 가족인데 그래도 내 오빠인데 내 동생인데 내 아빠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은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려 나중에 칼부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성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확하게 친척이든 누구든 합리적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로부터 벌을 주거나 제재를 정확하게 시켜야만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참는 순간 내 인생이 나중에 망가진다. 한번 참아줌으로써 이 사람의 폭력성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어라? 용서해주네? 한 번 더하지. 예전에 뺨을 때려도 참았는데 이제는 발로 차도 참네? 이제는 뭐 칼로 이렇게 위협을 해도 용서를 해주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 끝을 향해 가면서 이 피해자는
목숨까지 잃게 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일어났을 때는 단 한 번도 참지 않아야 된다. 물론 이제 폭력성의 기준이 뭐 다르겠죠. 그냥 뭐 어머니가 부모님이 하다가 자식들에게 엉덩이 몇 대 때리는 걸 굳이 이것까지 제가 폭력이다. 뭐 그냥 너무 예뻐서 이렇게 꿀밤 때려주고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볼 쓰다듬어주고 이거 자체를 뭐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의 폭력은 누가 봐도 심각하게 이 사람의 어떤 정신과 어떤 신체를 훼손할 각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체를 위협하는 것을 폭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싫어하냐면 저는 아버지가 25년을 술을 먹고 매일 폭력을 쓰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선비처럼 정말로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한 분이었어요. 술을 드시면 폭력을 쓰게 되는 거죠, 매일. 근데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어서 폭력을 쓰신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폭력성이 있었던 건가? 제가 심리 공부를 해본 결과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이 마음속에 폭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술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다. 그것을 저희 가족이 정확하게 단호하게 어떻게 못하니까 25년을 평생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폭력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인생도 망가졌고 저희 가족들의 인생도 엄청난 공포 속에서 평생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은 어떠한 식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폭력은 결국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애초에 그 폭력의 그 뿌리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을 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99%가 선할지라도 한 번, 두 번에 이 폭력을 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쓰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이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쓰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절대 넘어가지 말고 법적으로든 어떤 식으로 해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단죄를 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단 한 번도 이 폭력은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 삶이 망가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망가진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이 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사람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지는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동물적인 행동이나 행위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사람의 얼굴을 지녔을 뿐 결국은 사람이 아닌 그냥 동물일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폭력으로부터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지고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